속속들이 또 나오는 게 김관진 아저씨 얘기도 좀 해줘. 그렇죠. 뭐 유라야. 그때는 이제 유연이라고 불렀죠. 유연아, 박원호 원장님이 너네 아버지하고 형님 동생 한다는데 웃기지 말아요. 생물학적인 우리 아빠는요. 김관진 장관님하고만 김관진 아저씨라고 표현했죠. 네. 김관진 아저씨하고만 형님 동생이에요. 그래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제가 질문 안 던졌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정윤회가 김관진에게 형 형님이라고 동생하는- 했습니까? 형님 동생 하는. 네, 로키드 예, 마틴과 저기 그 박근혜 정권이 연결고리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게 위험한 얘기 아니야, 주 기자 이거? 아닙니다. 아니 그런 추정으로 갖고 지금 그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면 김관진 장관과 형하한다. 그 김관진이 그 장관이 맞다고 한다면 예. 이게 방위산업비리 접근할 수 있는 손을 잡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시기다. 그럼요. 당시에 야, 이거 우리가 정유라의 야당이었으니까 우리 감옥 가는데 그래서 오늘? 당시에 이제 정유라의 남편하고 가보지도 사람이 무슨 남편의 꼭 친구가 가보고 군대가 해결이 안 된 시점에서 독일에 왔었는데 예. 제가 남편의 친구한테 물어봤죠. 너네 군대는 어떻게 하냐니까는 회장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장이 누구예요? 그 회장이 최순실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최순 씨가 국방부 장관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아, 그 김관진이가 전에 있어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래서 질문 안 저기 던졌죠. 두 사람 김관진 그분이 사드 하는데 역할을 했던 예 분이죠? 맞습니다. 예. 이 양반들이 진짜 감옥 가고 싶다 다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사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 정도를 밝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제부터 갑자기 불거진 이야기인데, 사드 발사대가 2기 이외에 추가로, 4개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었다. 언론 보도로 그런 거 아니냐는 추정 보도는 한 달여 전에 있긴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 보고 내용이 누락됐다고, 제대로 보고가 안 됐다고 지금 청와대가 어제 크게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네. 이 전후 사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당혹스러운데, 아시다시피 이게 4월 26일 날 그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된 중에 급작스럽게 이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네. 이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 현재 대통령이 탄핵돼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 사드 배치 찬반을 넘어서 설치 과정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연히 그때 처리하는 게 맞을 텐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했는가. 저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무슨 특별한 로키드 마틴과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난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5월 9일 날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5월 10일 날 당장 보고해야 될 사안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네. 생각할 때는. 그렇죠. 국군 통수권자인데 5월 10일 날 보고돼야 될 게 5월 25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되면서 그것조차 문서에는 사기가 누락되면서 보고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뭐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 또 보수 언론에서는 이미 보도됐는데 뭘 새삼스럽게 놀란 척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세월호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 그리고 안전행정부나 청와대가 공식적 보고 라인을 통해서 상황을 보고 파악하기보다는 텔레비전을 보고 뉴스를 보고 파악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국가 시스템이 저럴 수 있을까. 아니 뉴스에 나왔으니까 보고 안 해도 된다. 이게 무슨 국가의 공식적 체계에 대한 그 존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사안이 이제 앞으로 사드 배치 관련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전망으로는 6월 말쯤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느냐 얘기 나오는데,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여러 가지로 당연히 서로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 측이 최초에 반응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절차를 존중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우리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무기체계, 더구나 이게 북한만 방어용이 아니라
글로벌 MB 체제에 편입돼서 중국과 러시아를 가상적인 군사적 적국으로 만들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는 중대한 이 조치를 국회가 심의도 하지 않고, 더구나 우리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고 사드 배치 운영에 대한 부담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국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을 민주주의 국가의 미국에서는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 입장을 바꿔놓고 캘리포니아에 외국의 군대가 배치돼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 때 미국이 의회의 동의 없이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연결했으니까 한두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저걸 숨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죠. 예. 문제는 대통령에게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이나 사실상 그 국기문란 행위를 그렇죠. 벌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대통령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속인 거거든요. 그러면 예, 그래서 사실상 특히 이제 성주의 군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반대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안보 적폐 세력에 대한 청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오늘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 박사님. 네. 이게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임명이 됐고, 5월 14일 날, 회의가 한 번 있었고, 17일 날 국방부 초도 순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25일도 역시 국가 안전기획 자문회의가 있었고요. 이럴 때 정식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었거든요. 예. 대통령이 알게 된 게 29일 날 알게 됐다면 19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은근히 이런 거에 집중해 놓거든요. 예. 무척 화났을 것 같아요. 굉장히 화나실 예. 겁니다. 여기 화가 나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니죠. 우리가 점점 약을 올려야 될 것 같아. 더 화나라, 더 화나라 그러고. 그런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김관진 안보실장이 안보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 정의용 안보실장이 지금 임명돼서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안보실 인수인계 과정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A4 용지 하나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향가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보실장에게 국방부에서 또 26일 날 보고가 있었고요. 이제 그 의도적 누락이 문제가 됐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 기회가 4차례, 있었습니다. 정식으로는 4차례 있었네. 안보실장까지 합하면은. 예. 그런데 그때마다 이게 의도적으로 누락한 거죠. 그러면은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화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근무 경험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서실장도 하고 민정수석도 했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는 국방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미군 기지, 용산기지, 평택 이전 문제도 있었었고, 또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라크 파병 문제도 있었죠. 이라크 파병 문제도 있었고, 또, 작전계획 5029, 예. 개정 문제도 있었고요. 전시작전권 이전 문제도 있었고요. 전시작전, 그렇죠.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논란이 됐던 거는 국방부가 대통령께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속이는 게 이게? 예. 그거 아주 못된 버르장머리들이 있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당시에 예. 자신이 비서실 근무를 하면서 있었던 국방부가 대통령을 기망한다 그러죠. 기망. 예.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속여서 착각을 일으키게 하거나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 용어 정리는 조금 이따 기망이라고 양지열 변호사님이 하실 거예요. 거기까지 하지 마세요. 예.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대통령은 기망한 거고 예. 국민은 기만한 겁니다. 국민들한테는 기만했다는 것은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죠. 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그 국방부의 대통령에 대한 기망 행위에 대해서 이게 다시 또 재발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화를 내셨을 거다. 용서하지 그렇게 않겠다.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임 2명의,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 정권 시절을 반면교사로 삼고, 전임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반면교사로 삼겠다. 네. 근데 이제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개혁 작업이 여러 개 좌초된 것들,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특히 국방부 이쪽에 이 하나의 집단들이 네. 또아리를 트고 개혁을 방해하는 이 악몽이 떠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가 될 거고 예. 또 다른 하나는 사드 문제 자체가 현재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입니까? 그럼요. 이거 사드 문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고래 싸움에 잘못하면은 등 터지는 새우 신세가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사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는 게 사드 문제입니다. 게다가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사드 문제를 놓고 굉장히 많은 분열이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부터 대통령이 되면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 또 외국과의 협력 문제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다시 중대한 문제가 좀 발생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지금 충격을 받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막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왜. 양절 변호사님, 이게 거기까지 갔는지 이제 특사로 갔다 온 분들께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까지는 특사로 갔다 온 내용을 일체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들이더라고요. 이해찬 총리를 연락을 해봐도 일본에 갔던 문희상 의원을 쪽을 접촉을 해봐도 그런데 만약에 그런 내용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갔는데 당신들 사드 벌써 6기 배치되지 않았냐, 6기 들어오지 않았냐. 그럴 때 이해찬 총리께서 의원께서 무슨 얘기입니까? 사드 2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6대 들어왔어요. 그것도 모르고 여기 오셨어요? 그런 일이 정말로 벌어졌다라면 진짜 어떤 국가적인 수치를 그럼요. 빚은 거고요. 참극이죠, 정말 글자가. 네. 근데 이게 이 말씀하신 부분이 왜 문제가 더 심각하냐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같은 것들을 들어서 이게 배치를 하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국내적인 어떤 국내 합의 그리고 정말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정식으로 결정을 다시 한번 해야겠다. 그럴 사안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 그렇게 공공연히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게 사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러시아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 관계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어떻게 보면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득 과정을 거치고 러시아도 설득하고 해서 국내도 국외도 원만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었던 걸로 주장을 하셨던 건데 만약에 정말로 6개가 다 들어와 버렸으면 이미 다 끝난 상황이면 뭐 문 대통령 입장에서 외교 카드 하나가 큰 카드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의 체면, 대한민국의 국가로서 체면도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게 또 저는 이 4개를 혹시 국방부에서 의도적으로 감춘 게 원래 무기 배치 같은 경우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허락을 하면 미국이 배치하도록 돼 있어요. 아하. 그러면 대한민국 허락권자는 누굽니까? 반위까지는 어쩔지 몰라도 배치의 허락권자는 지금 현실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죠. 대통령. 근데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들여서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이 모르고 있는데 슬그머니 갖다 놔버리면 이미 들어와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넘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하. 제일 황당한 대목은 한민구 장관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관련해서 지난 25일부터 이 사실을 인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드 네 대 추가. 4기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로 앞서 김창수 원장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대통령을 기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 같고요. 현행법으로 긴급 체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 양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양 변호사님 보기에는 현행법으로 긴급 체포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는? 이게 실제로 저는 항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예. 당시에도 항명이나 불복종으로 결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행하지 않았을 예. 경우에는 항명이 된다는 게 군형법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종전 상태가 아니잖아요. 종전 상태는 휴전 상태죠. 휴전 상태지만 또 사병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예. 평시라고 보더라도 항명죄가 성립이 한다는 겁니다. 휴전 상태는 법적으로 전시 상태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전시 상태죠. 근데 전시 이제 상태 항명이면 사용해요. 그렇죠. 직결 처분. 근데 군형법에 구별을 해놓긴 했어요. 그래요? 지금 당장 교전 중은 아니니까. 아,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그 결과를 최고 통수권자가 몰랐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고의적인 부작위한 항명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장 기자님, 그런데 예. 그 과정에서 네. 26일 날 자신들이 또 보고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장을 하죠.
정용 예, 그 청와대 정용- 즉각 반발했잖아요. 네, 보고받은 바 청와대에서는 없다.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해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다음에 더 생각을 좀 웃겨요. 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럼 그 전에 했던 말은 말이 아니라 막걸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런 배경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사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그러니까 김관진 안보실장 주도로 이루어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민구 장관도 모르는 가운데 진행됐던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휴, 뭐, 맘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일을 놔버리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한민구 장관뿐만 아니라 김관진 안보실장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이것이 집행됐다고 한다면 그럼요. 이 3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조사 그리고 책임 처벌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3명은 예. 무조건 처벌이죠. 그리고 한민구 그때 옷 고치러 7월 8일 날 옷 고치러 가서 바지 고치러 간 사람이 한민구의 윤병세예요. 윤병세 장관입니다. 외교부 장관. 그 양반이 지금 미소 짓고 있겠네. 난 빠졌지롱. 아니죠. 빠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럼 예. 4명. 뭐 관계자가 4명 뿐이겠습니까? 4인. 근데 이게 4인방, 뭐 3인방 이렇게 압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드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인가?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배치돼야 될 때 이것이 성주가 옳은가 아니면 수도권이 옳은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근본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 전혀 없이 그리고 또 국민적 합의나 동의 과정 없이 그리고 국회 비준 없이 그냥 임의로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임의로 갖다 놓은 것이라면 원점 재검토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주장이 국회에서부터 나오기 예. 시작했어요. 속속들이 또 나오는 게 김관진 아저씨 얘기도 좀 해줘. 그렇죠. 뭐 유라야. 그때는 이제 유연이라고 불렀죠. 유연아, 박원호 원장님이 너네 아버지하고 형님 동생 한다는데 웃기지 말아요. 생물학적인 우리 아빠는요. 김관진 장관님하고만 김관진 아저씨라고 표현했죠. 김관진 아저씨하고만 형님 동생이에요. 그래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제가 질문 안 던졌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정윤회가 김관진에게 형 형님이라고 동생하는- 했습니까? 형님 동생 하는. 네, 로키드 예, 마틴과 저기 그 박근혜 정권이 연결고리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게 위험한 얘기 아니야, 주 기자 이거? 아닙니다. 아니 그런 추정으로 갖고 지금 그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면 김관진 장관과 형하한다. 그 김관진이 그 장관이 맞다고 한다면 예. 이게 방위산업비리 접근할 수 있는 손을 잡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시기다. 그럼요. 당시에 야, 이거 우리가 정유라의 야당이었으니까 우리 감옥 가는데 그래서 오늘? 있을까? 아니 뉴스에 나왔으니까 보고 안 해도 된다. 이게 무슨 국가의 공식적 체계에 대한 그 존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사안이 이제 앞으로 사드 배치 관련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전망으로는 6월 말쯤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느냐 얘기 나오는데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여러 가지로 그 당연히 서로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 측이 최초에 반응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절차를 존중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우리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무기체계 더구나 우리 이게 북한만 방어용이 아니라 글로벌 MB 체제 편입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5월 10일 날 당장 보고해야 될 사안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네. 생각할 때는. 그렇죠. 국군 통수권자인데 5월 10일 날 보고돼야 될 게 5월 25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되면서 그것조차 문서에는 사기가 누락되면서 보고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뭐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 또 보수 언론에서는 이미 보도됐는데 뭘 새삼스럽게 놀란 척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세월호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 그리고 안전행정부나 청와대가 공식적 보고 라인을 통해서 상황을 보고 파악하기보다는 텔레비전을 보고 뉴스를 보고 파악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실 너무 가슴이 아팠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국가 시스템이 저럴 수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 네. 보고 내용이
누락됐다고, 제대로 보고가 안 됐다고 지금 청와대가 어제 크게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네. 이 전후 사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당혹스러운데, 아시다시피 이게 4월 26일 날 그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된 중에 급작스럽게 이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네. 이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 현재 대통령이 탄핵돼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 사드 배치 찬반을 넘어서 설치 과정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연히 그때 처리하는 게 맞을 텐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했는가? 저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무슨 특별한 로키드 마틴과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난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5월 9일 당시에 이제 정유라의 남편하고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남편의 뻥 친구가 하고 군대가 해결이 안 된 시점에서 독일에 왔었는데 예. 제가 남편의 친구한테 물어봤죠. 너네 군대는 어떻게 하냐니까는 회장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장이 누구예요? 그 회장이 최순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최순 씨가 국방부 장관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아, 그 김관진이가 전에 있어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래서 질문 안 저기 던졌죠. 두 사람 김관진 그분이 사드 하는데 역할을 했던 예 분이죠. 맞습니다. 이 양반들이 진짜 감옥 가고 싶다 다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사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 정도를 밝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제부터 갑자기 불거진 이야기인데, 사드 발사대가 2기 이외에 추가로, 4개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었다. 언론 보도로 그런 거 아니냐는 추정 보도는 한 달여 전에